안녕하세요. 저는 46세의 간호사이고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5년 동안 한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중간규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윤성진이고 저와 동갑이에요. 성진이는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실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아서 병원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진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환자들한테는 친절하고 후배들한테는 다정하고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해줬거든요. 특히 어머니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 씨, 저는 정말 소영 씨 같은 분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소영 씨 어머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소영 씨 어머님 같은 훌륭한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결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성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 시댁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소영이가 제일 예쁘다고 하시면서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도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거든요. 우리 소영이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서 어쩌면 좋을까? 성진이가 복받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나 보네. 소영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시어머니는 정말 친어머니보다도 더 잘해주셨어요. 제가 감기만 걸려도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좋은 옷이 있으면 저부터 생각해서 사다 주시고 친정어머니 생신 때도 같이 선물을 고르러 다니셨거든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아, 너는 정말 우리 집 복덩이야. 성진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그전에는 맨날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시무룩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게 즐거운가 봐. 다 네 덕분이야.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 자랑하시느라 정신 없으시고. 언니, 나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언니는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간호사라서 의료진의 마음도 잘 알잖아. 우리 오빠 완전 로또 맞은 거지 뭐야? 이렇게 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도 제가 앞장서서 했고 시댁 어른들 생신 때도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와 시댁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두 어머니가 만나시면 서로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거든요. 사돈 어머님, 저희 소영이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영이한테 잘 타일러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소영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예요. 저희 성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돈 어머님이 소영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진이도 결혼 초기에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오늘 수고했어 하면서 안아주고 주말에는 둘이서 데이트도 자주 다녔어요. 소영아,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우리 어머니도 너를 정말 좋아하시고 나도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앞으로 평생 너만 사랑하면서 살 거야.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언젠가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님께 인정받는 사위가 될게. 그때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시댁에서도 저를 아껴주고 친정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진이가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성진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 몸은 안 힘들어? 내가 뭔가 보양식이라도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수술이 좀 많이 잡혔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야. 소영이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병원이 바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심장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날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저 소영이에요.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진이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소영아, 울지 마.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소영이 같은 착한 딸을 두셨으니까 마음 편히 가셨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소영이 친정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줄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의지해. 소영아,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있잖아. 장모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소영아, 정말 마음 아프다.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소영의 친정 역할까지 다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도 이런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시댁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장례식장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 챙겨주셨고 시누이들도 조하며 부고며 다 알아서 준비해 주셨어요. 소영아, 이런 복잡한 일들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이가 마지막 인사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때는 정말 시댁이 고마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가족보다도 더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 기간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문상객들 응대도 해주시고 음식 준비도 해주시고
저는 정말 어머니 옆에서 마지막 시간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언니, 정말 많이 슬프겠지만 그래도 언니 같은 딸을 두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우리도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시댁에서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소영아, 하늘에서 소영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는 거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소영이가 건강해야 마음 편히 하늘에서 쉬실 수 있을 거야. 정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머니 없는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댁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시고 저를 보시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직후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걸 때의 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영아, 네 어머니 일 정리는 다 됐니? 병원 관련 서류들 말이야. 이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제 걱정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죠.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랑 회계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그럼 성진이가 도와주면 되겠네. 성진이도 병원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그런 거 잘 알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저와 성진이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셨는데 그날은 연락도 없이 오셔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소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앉아봐. 저는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도 홀몸이 아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 일도 있고 성진이랑 앞으로 살아갈 일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네가 병원 일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이제는 가정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님, 제가 뭔가 소홀히 한 게 있나요? 집안일은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성진이가 요즘에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 분위기도 좀 이상해졌다고 하고. 그래서 말인데 성진이가 병원 일을 좀 더 많이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조금 감이 왔어요. 성진이가 병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성진이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어머니 상속 절차도 다 끝나지 않았고 병원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지더라고요. 상의?
소영아, 이제 네 어머니도 없는데 누구랑 상의를 한다는 거야? 성진이가 네 남편이고 이제 성진이가 가장인데 당연히 성진이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변한 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절차상 그런 거예요. 병원도 법인이라서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고 뭐고. 결국 네 어머니 병원이잖아. 이제 네 어머니 없으니까 당연히 성진이가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소영아, 너 혹시 성진이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우리 소영이 이러지도 않으시고 말투도 점점 차가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성진이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병원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병원 운영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아, 병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 그리고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은 얼마나 되는 거야?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봐? 지금 상속 절차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건 아직.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것도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성진이의 말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뭔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성진이가 몰래 서류들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진아, 뭐 하는 거야? 소영아.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어. 어머님 서류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마워. 그런데 이런 건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개인적인 서류들도 있고. 뭐가 개인적인 서류야?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 어머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세금 계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성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권리를 주장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는데 마치 가족 회의를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어요. 소영아,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병원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 어머님, 상속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변호사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간단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재산을 성진이가 이어받으면 되는 거지. 그때 큰 시누이도 거들고 나섰어요. 맞아. 소영아. 이제 성진이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성진이 명의로 해야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저는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가 있어요. 병원은 의료법인이라서 개인이 함부로 소유할 수 없고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런 복잡한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성진이 명의로 바꿔놓는 게 먼저 아니야? 소영아, 너 혹시 성진이를 믿지 못하는 거야? 언니, 우리는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법적 절차를 따지고 그래. 성진이 오빠가 병원장 되면 우리 모두한테 좋은 일인데.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병원 소유권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유언도 있고 병원 이사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유언? 네 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혹시 성진이한테 병원을 안 물려주겠다는 유언이라도 남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병원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남기셨어요. 직원들 처우라든지 환자들 진료 방침이라든지. 그런 건 나중에 성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이야. 소영아, 너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때 성진이도 어머니 편을 들고 나섰어요. 소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결국 내 거나 네 거나 다 우리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절차를 따지고 그래? 저는 성진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우리 성진이랑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 네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좋은 조건이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성진이한테 너랑 결혼하라고 했던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긴 뭐야. 이제 네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네 어머니 병원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소영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배신하려고 해. 언니,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언니를 친여동생처럼 대해줬는데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나서는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성진이의 반응이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어머니 말씀도 맞고 어차피 우리가 부부니까 네 거나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성진아,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랑 결혼한 게 어머니 재산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소영아,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야. 병원도 누군가는 운영해야 하고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성진이가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영아,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성진이한테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그 여자랑 벌써 2년째 만나고 있고 성진이도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우리도 성진이한테 계속 참으라고 했어. 아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네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소영아, 우리도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혼 서류 준비해 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를 꺼내 놓으셨어요.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어. 그리고 이건 재산 포기각서야. 어차피 병원은 이미 성진이 거니까 네가 가져갈 건 없어.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그분이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실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들을 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도장 찍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준비해 주었는데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진이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다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머님들은 저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쓸모없어진 년이 뭘 더 바라는데? 받을 거 다 받았으면 깨끗이 사라져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후회 없으시겠네요. 후회? 뭘 후회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후회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장 찍어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서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에 차례로 찍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생각보다 순진하네. 나는 더 저항할 줄 알았는데. 성진이도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저는 성진이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함께했던 15년이 성진이한테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런 게 아니라, 소영아, 이해해줘. 사랑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힘들었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짐 싸서 나가라. 오늘 안으로 다 치워야 해. 우리 성진이랑 새 며느리가 들어올 집인데 네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새 며느리요? 그럼 성진이가 사귀는 그 여자 말이야. 곧 결혼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와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니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있고 싶지 않아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가져갈 개인 물건들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짐을 싸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했어요. 성진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원룸으로 갔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시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은 원룸을 얻어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7년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위선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제 예상대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소영아, 지금 어디야?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나는 이미 남남된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병원 상속 문제 큰일이 생겼어. 변호사가 우리한테 당장 오라고 해. 상속 문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어제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 찍었잖아. 소영아, 제발. 일단 와서 얘기하자. 정말 급해. 성진아, 나는 어제 어머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어.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소영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이혼했어도 이런 일까지 모른 척 할 거야? 모른 척이라고? 어머님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 벌써 잊었니? 받을 거 다 받았으면 깨끗이 사라져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건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고. 아니야. 그게 진심이었잖아. 15년 동안 숨겨온 진심.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어디 있어? 당장 나랑 만나야겠어. 병원 일로 큰일 났다. 너 어디니? 오늘 저녁에 만나자. 어머님,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야. 시어머니로 너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거야. 부탁요? 어머님, 저는 어제부터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성진이와도 남남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한테 부탁을 하시죠? 소영아, 정말 급해. 병원 상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네가 와서 정리 좀 해줘야 해. 저는 어제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드렸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정리해 드릴 수 있나요? 그게 알고 보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더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에서도 당황과 불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제 어머님께서 저를 완전히 잘라내셨잖아요. 소영아, 그러지 마.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니? 가족이요? 어머님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 녹음도 해뒀는데 들어보실까요? 녹음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녹음을 해? 네, 혹시나 해서요. 어머님께서 저를 향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깨끗이 사라져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상속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설정해 놓으신 여러 조건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성진 씨가 병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의료법인이라는 특성상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어머님께서 유언에서 상속받는 사람이 최소 5년 이상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윤성진 씨는 아직 3년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이는 그럼 운영권을 못 받는 거죠? 현재로서는 병원 운영권이 임시이사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윤성진 씨가 어제 재산 포기각서를 받아낸 것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입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기할 재산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강압에 의한 서명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고요.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병원 외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과 금융 자산들은 별도의 유언을 통해 소영님께 직접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이 부분은 병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상속이라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병원 가치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시댁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소영님, 윤성진 씨 측에서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협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의요? 무슨 협의를 하자는 거죠? 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 포기각서도 받아갔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할 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재산 포기각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병원 이사회에서 윤성진 씨의 원장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설정하신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5년 근무 조건도 그렇고 이사회에서는 윤성진 씨가 병원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가 살고 있는 원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문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나야. 문 좀 열어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을 통해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왜 찾아오셨어요? 소영아,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사과요?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려고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해지셨을 뿐이에요. 그동안 가식적으로 저 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어. 네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깨끗이 사라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소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1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15년 동안 가족이었다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7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힘들게 참고 견뎠다고 하셨고요.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야.
소영아, 진짜로 네가 없으면 안 돼. 성진이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어. 성진 씨요? 성진 씨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성진이를 차버렸어. 병원 일이 꼬이자마자 바로 연락을 끊더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여자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네요. 소영아,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네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소영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성진이가 어떻게 되는데? 병원도 날아가고 사귀던 여자도 떠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건 성진 씨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죠. 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울면서 저한테 애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성진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소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소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지? 너도 진짜 뻔뻔하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게 소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부 다. 널 배신한 것도,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어머니 말에 휩쓸린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소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사랑했잖아. 다시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성진아, 네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있으니까 집에서도 나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여자는 날 차버렸어. 병원 원장 못 된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렇구나. 그럼 그 여자가 네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네. 너처럼 그냥 조건을 보고 만났던 거였고. 참 끼리끼리 만난다. 기가 차서 정말. 소영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널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쳤어. 성진아, 나는 다른 여자 대체제가 아니야. 다른 여자가 떠났다고 해서 너한테 돌아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럴 일도 없어. 그게 아니야.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성진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한테서 들을 말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성진이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변호사를 통해 최종적인 상속 결과를 들었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원은 임시이사회에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소영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개인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3곳과 금융자산을 합쳐서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병원 지분도 20% 정도 소유하고 계시니까 배당금도 꾸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겨주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시댁 사람들의 본 모습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단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너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면 이 편지는 필요 없었을 텐데 결국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구나. 하지만 다행이야. 이제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남겨준 재산으로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진짜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빌고 있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저를 위해 끝까지 참고 계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그 병원의 내과 과장님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었어요. 성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과장님은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절대 캐묻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배려해 주셨어요. 소영 간호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병원 일로 고생 많으셔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간단한 식사라도 함께 해주세요. 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좋은 동료로서 지내자고 하셨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성진이가 다른 지방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원장은커녕 과장도 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어요. 큰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들도 각자 자신들 생활 때문에 바빠서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2년 후 저는 과장님과 결혼했어요. 과장님은 정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소영 씨, 저는 소영 씨의 과거는 어쨌든 상관없어요. 지금 소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소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과장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새로운 병원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까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저를 인정해주는 직장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요.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시댁에서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대해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돈이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저는 7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가족이란 건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7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제 남편과 직장 동료들은 진짜 가족 같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건이나 이익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